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박웅현 작가가 쓴 8단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편안하게 들으면서 잠들어 보세요. 팀장님,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5살 아들을 둔 여자 후배가 술 한잔하는 자리에서 제법 진지한 얼굴로 묻더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글쎄 라고 답은 해놓고 술잔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해봤죠. 어떤 것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다행히 그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제 자신도 납득할 만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자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한 것 말인데 딱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자존을 선택하겠어. 이 세상에 중요한 가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자존이 제일 기본이 되는 것 같아.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자존. 스스로 자의 중할 존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것.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입증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에 살던 집 근처에 있는 황간의 호떡집이 사장님이 생각납니다. 한 개에 500원, 2,000원에 5개 주는데 아주 맛있어요. 이곳 사장님의 표정은 언제나 예외 없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기 일을 정말 좋아서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는 이 첫 마디부터 활기가 넘쳤죠. 손님이 많든 적든 늘 한결같이 말입니다. 저는 그 얼굴이 좋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호떡을 구우면서 그런 표정 짓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게 보였습니다. 나, 지금 나의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른데 그 사장님 표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떡을 살 때마다 이 집 사장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자존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웬 호떡집 사장님 이야기냐고요? 그 이유는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자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비교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죠. 자신이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의 점들을 연결하면 별이 된다. 정신과 전문의 정희신 박사는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총수, 최고 대학이 총장, 대통령까지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불완전해요. 다만 그들이 직책이나 직위 때문에 완벽해 보일 뿐이죠. 그들은 완전한 면만 부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완전한 면만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 보이는 것 뿐입니다. 누구나 단점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 살아남은 유기체들인데 어떻게 단점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장점도 있죠. 그러니 내가 가진 장점을 보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단점을 인정하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못났다고 외로워하지도 마세요. 모든 인간은 다 못났고 완벽하게 불완전하니까. 존경하는 교수님, 부모님들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수두룩하고 결심했다가 깨기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실수하고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본인을 믿으세요.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노한 다음 점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이야기를 입증해줄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학자 강판권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CBS 정혜윤 PD의 책 여행 혹은 여행처럼에서 그가 만난 이들 중 한 사람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자존과 꼭 들어맞는 분이라 책에서 발췌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강판권 씨는 나무 열전이라는 책을 쓴 나무 박사님입니다. 이 책은 나무를 인문적으로 해석한 책인데 참 좋습니다. 정혜윤 씨의 책을 통해 나무 열전과 강판권 씨의 생애를 알게 되었는데요. 강판권 씨는 말씀드렸듯 성공한 학자입니다. 지금부터 성공하기까지 그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판권 씨는 초등학교 때 추운 겨울이면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나무를 해다가 난로를 떼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던 경상도의 어느 깡촌에 살았다고 합니다. 새벽에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녔고 4km 정도는 걸어 다녔으며 실업계인 종합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사학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서를 낼 때 사학과 줄이 제일 짧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학에 원래 꿈이 있었던 게 아닌지라 공부가 썩 재미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 때 그가 빠져있던 것은 클래식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시절 그에게 음악이라면 트로트가 최고였을 때였는데 논일할 때 논 가운데에 막대기를 꽂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유행가를 들으며 일을 하고는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형이 축음기를 사왔는데 같이 가지고 온 유행가수 LP 몇 장 사이에 베토벤의 음반이 한 장 껴있던 겁니다. 남진, 태진아만 알던 그가 클래식에 빠지게 된 순간입니다. 그 후에 강판권 씨는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들어가 음대 소강당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대요. 클래식 음악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공부보다 음악이 좋았던 그는 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지방대 사학과 출신의 언론고시생은 번번이 낙방을 하고 맙니다. 그는 결국 다른 곳에 취직을 하기로 했는데
그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의 말대로라면 죽지 못해 대학원에 진학을 했죠. 대학원에 들어갔으니 학위 논문을 써야 하는데 주제를 양모운동 당시 이 홍장이 외교 정책에 대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외교 정책과 관련된 논문이라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외교 문서를 읽지 않으면 논문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과 많이 다른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논문을 쓰지 못한 강판권 씨는 주제를 바꾸기로 합니다. 갑자기 본인이 촌놈이라는 게 생각났다고 합니다. 촌놈이니 농업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논문 주제를 중국이 농업사로 바꿨답니다. 어때요? 강판권 씨는 여기서부터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촌놈이라는 것은 자기 안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논문이 주제를 바꾸고 신이 난 그는 공부가 재미있어서 10년 동안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1995년에 주제를 바꾼 논문은 1999년 8월에 마침내 완성됐고 그는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인생은 쉽게 풀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빚은 쌓였고 대학 교수 자리를 얻는 것도 요원했죠. 중고등학교 교사 자리도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사 학위를 받고도 이를 구하지 못한 그는 1년간 팔공산을 오르며 소설을 쓸까 시를 쓸까 별별 궁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신갈나무 투쟁기라는 책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전공과 취업에 아무 상관없이 우연히 펼친 책인데 재미있었대요. 그런데 나무라면 나도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계명대학교 안에 있는 나무부터 공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나무 도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비교하고 조경을 담당하는 행정 직원에게 정보를 얻으면서 계명대의 나무를 다 세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공부한 사학자는 인문적인 나무 이야기, 나무 열정과 공자의 나무, 장자의 나무 등을 집필하죠. 강판권 씨는 자기 안의 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찍어 놓았던 기준점을 모두 안으로 돌려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고 점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점들을 연결해 하나의 별을 만들어낸 겁니다. 강판권 씨는 지금 계명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서울 강남 항복판에 있는 현대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농촌에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나무를 잘 알 수 있었을까요? 현대고 서울대를 나와서 가기에는 힘든 길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기 어려운 길을 강판권 씨는 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봤기 때문이고 자기 길을 무시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길을 무시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마다 기회는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각기 다른 자신이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 기회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 자기 인생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정석과 같은 교과서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에 어떤 점들이 뿌려질 것이고 의미 없어 보이던 그 점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어 별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빛을 따르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오직 각자의 점과 각자의 별이 있을 뿐입니다. 강판권 씨를 보세요. 자기 자존을 놓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았죠. 자신이 별을 만들었어요. 그가 지난한 삶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자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죠. 나는 관심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기준점을 그쪽에 찍어놓고 산다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순신은 물살이 방향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 한산대첩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순신이 물살이 나타날까요? 인생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전인 미답이에요. 인생에 공짜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인생이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들처럼 내가 가진 것을 들여다보고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죠. 내가 뭘 봐야 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과연 강판건이 농업과 나무가 나에게는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나만 가질 수 있는 무기 하나쯤 마련해 놓는 것, 거기서 인생의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Be yourself.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제가 딸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지금 대학생이 된 딸이 어렸을 때에는 숫기가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과 말도 잘 못했어요. 그 시절에 딸 아이에게 매일 이야기해 줬습니다. Be yourself. 너는 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되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모두 폭탄입니다. 아직 뇌관이 발견되지 않는 폭탄이에요. 뇌관이 발견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존을 찾고 자신만이 뇌관을 찾으세요. 피크닉을 가면 다른 사람이 앉은 자리의 잔디는 언제나 푸르러 보입니다. 그런데 내 앞의 잔디는 어떻게 된 일인지 늘 듬성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편 잔디에 선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쪽에서는 이쪽이 빽빽하고 푹신해 보일 거예요. 엄친아라고 고민이 없을까요? 엄친딸이라고 완벽할까요? 듬성듬성 할지언정 내가 선 자리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남이 답이 아니라 나의 답을 찾는 사람이 되세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릅니다.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죠.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른 것이지 너와 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어부터 똑바로 써야 해요. 말이 사고를 지배해서 어느 틈에 나와 다른 건 틀리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앞이 광고도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별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캠페인 안에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기 기준점을 잡고 살자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땅끝마을 해남에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절이 하나 있습니다. 대흥사입니다. 그 절이 북원 출입문으로 대웅전 맞은편에 자리한 침계류의 기둥들은 기둥 뿌리의 지름을 기둥 머리의 지름보다 크게 만드는 민흘림 기법을 쓰지 않고 휘면 휜대로 나뭇가지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각각의 모습을 살려서 지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정말 멋집니다. 나무 그대로의 모습으로 1500년의 세월을 지낸 기둥을 보고 있자면 여러 생각이 겹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나무 기둥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깎고 다듬어져 전부 똑같은 모양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생긴 모습 그대로 각자의 삶을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원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상대에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뜻대로 나를 바꾸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Be yourself.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일 후에 또 뵙겠네요. 혹시 그 사이 시간이 된다면 가까운 공원에 한번 나가보시길 권합니다. 가서 잔디를 한번 보세요. 어느 곳이 잔디가 푸르른지 자리를 깔고 앉으면 이상하게 다른 쪽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일 겁니다. 그럼 다시 옮겨보세요. 그리고 원래 앉았던 쪽을 다시 바라보세요. 어떨까요? 이번엔 반대쪽이 더 푸르러 보일지도 몰라요. 잔디는 늘 우리가 앉지 못한 곳이 더 푸르러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똑같이 푸르릅니다. 여러분, 답은 저쪽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